안녕하세요. W 가든센터 음성식물원, 양평식물원을 운영하고 있는 왕가든입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입추가 지나면서부터 날씨가 확 깎여서 많이 좋아하고 계시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저녁 시간대는 그 와이프랑 같이 산책도 할 수 있고 그 정도로 이제 열대야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제는 좀 더 기지개를 피시고 아침 저녁으로는 신선하게 내 정원에서 한번 이렇게 가드닝을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낮 시간대는 피해 주셔야 지금 아무리 좀 아침, 저녁은 선선하다고 해도 낮에는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낮 시간대는 가드닝 하신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낮 시간대는 피해 주시고 선선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드닝이라는 걸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가드닝 하면은 여러 가지들이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오늘 가드닝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은 어떤 의미로 가드닝을 정리해 볼까 했는데 저는 가드닝은 가이다라는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거든요. 가드닝은 가이다라고 정리한 게 뭐냐면 자연 상태에서는 한 번만 꽃 필 것들이 저희가 가드닝을 하면서 가위를 들었을 때 이 꽃들이 여러 번 피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드닝은 가이다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 이건 혼자 생각이고 근데 가드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가드닝 하면서 이제 후룩스 같은 경우들도 오늘 소개할 건데 이런 후룩스들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데디헤딩이라는 걸 해줘야 될 시기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내 정원에서 가을 개화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꼬리풀도 그렇고 후룩스 종류도 그렇고 하늘바라기 종류들도 그렇고 이런 종류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한 번밖에 안 피는 경우들도 있어요. 한 번 피면서 이제 씨가 맺히기 시작하죠. 그 에너지들이 씨가 맺혀서 떨어지는데 우리가 가드닝 하는 건 꽃을 보기 위함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잘 키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꽃을 보기 위한 가드닝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위를 들고 꽃이 졌을 때 과감하게 데드헤딩을 해주면 내 정원에서 훨씬 더 꽃을 길게 오래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낮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아침, 저녁 시원할 때 해주시고요. 내 정원에서 가드닝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 관리 하시면서 가드닝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막 그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지금까지 이제 식물 이야기로만 쭉 이렇게 하고 패키지를 나중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패키지에 대해서 레시피를 그려주니까 너무 좋다 반응들이 이러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레시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식물들 하나하나를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오늘 개편된 방향으로 처음 하는 거라 저희도 사실 많이 떨리거든요. 저도 많이 떨리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한번 그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레시피가 꼭 그 모범 답안은 아니고 이 레시피가 저희가 그릴 때는 이제 가장 이쁠 때를 모습으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모습과는 약간의 차이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모습을 최대한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봤거든요. 첫 번째, 보랏빛 사이로 피어나는 레몬 정원이라는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보랏빛 사이로 만들어내는 레몬 정원 어떠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단 크기는 좀 작은 화단이거든요. 2.5m에서 1.5m 정도 되는 화단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 이제 햇볕은 하루에 한 5시간 이상 드는 화단 그리고 물 빠짐이 좋은 현관 옆이나 작은 앞마당에 잘 어울리는 그런 배치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화단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화단에 흰 수국과 은빛 그라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심고 자주생잎과 레몬빛 그 꽃을 층층이 더하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흰색과 레몬색으로 산뜻하고 가을에는 수국의 분홍빛과 그라스꽃이 더해져서 작은 공간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봤거든요. 이제 그 구성품으로는 이제 목수국이 들어가고 그 그라스 중에서는 모닝라이트가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그 그라스 중에 모닝라이트가 들어가는데 은빛의 느낌을 더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 헤비메탈을 집어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파니쿰 계열의 헤비메탈을 집어넣어도 괜찮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가을의 색감까지 고려하니까 그라스 중에서도 헤비메탈을 넣는 것보다 모닝라이트를 집어넣는 게 더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그라스를 모닝라이트를 집어넣어 봤으니까 근데 이 자리에
다른 애들을 이렇게 응용해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 정원에서 한번 응용도 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물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식물을 그러니까 맨 앞면을 차지하고 있는 리틀 레몬인데, 사실 리틀 레몬이 맨 앞면을 차지하고 있고 뒤에 흑공의 비름이 이렇게 뒤로 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흑공의 비름 약간 포복성으로 크는 그런 경향들도 있어서 흑공의 비름과 리틀 레몬의 위치가 살짝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훨씬 더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식물을 자기가 식재하실 때 리틀 레몬을 약간 뒤에 심고 흑공의 비름은 약간 포복성으로 키우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좀 흑공의 비름을 앞에 포복성으로 키우고 리틀 레몬을 뒤에 배치해도 괜찮은 배치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조해서 한번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이제 리틀 레몬인데, 리틀 레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차례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렸거든요. 이름처럼 밝은 레몬빛의 작은 꽃들이 이렇게 촘촘히 피어나잖아요. 그리고 정원 바닥에 노란 햇살을 한 점 내려놓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피어나요. 그리고 키가 좀 작게 크는 리틀 품종이라서 미역지 중에서는 한 키가 30에서 40cm 정도 크니까 화단 앞열에 이렇게 심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이어져서 피니까 내 정원에 심으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이 진 뒤에 잘라주면 수영도 깔끔하게 유지되고, 이제 번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봄이나 가을에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번식하시면 훨씬 좋은 품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원에서 역할도 사실 앞쪽 하단에서 보면 이제 앞쪽이나 아니면 중간 정도 층을 담당하는 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보라색 꽃잎을 가진 흑광의 비름 안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레몬빛과 자주색 잎이 한눈에 들어와서 훨씬 더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그라스 아래쪽에 빈 공간을 세워주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화 시기 같은 경우는 여름서부터 가을까지 개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월에서 9월까지 개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에서 한 40cm 정도, 그리고 폭도 굉장히 벌어지는 그런 품종이거든요. 폭도 한 40cm 정도 벌어져요. 그리고 내한성 온도 같은 경우도 한 영하 25도 정도까지 버티니까 추위에도 굉장히 강한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식재 위치 같은 경우도 양지에 심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양지에 심어주시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주시면 훨씬 좋은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식재 간격은 한 40cm에서 50cm 정도 식재 간격을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흑공의 비름 퍼플 엠페레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퍼플 엠페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 식물 같은 경우는 꽃이 피기 전부터 정원에서 어떤 모양을 완성을 시켜주잖아요. 잎 자체 존재감만으로도 완성을 시켜주는데, 두툼한 잎과 줄기가 깊은 자주색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깊은 자주색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늦여름이 되면 그 위에 연한 이제 자주 분홍색이라고 봐야죠. 분홍색 꽃이 이렇게 뭉글뭉글하게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 느낌 자체도 굉장히 신비롭고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햇볕을 받을수록 짙어진 잎색, 그리고 정원 안에서 또렷한 색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 색을 통해서 중심을 만들어주는 그런 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조에도 굉장히 강하고 관리도 쉬우니까 내 정원에서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과습엔 좀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생명이니까 물 빠짐이 잘 되게 해주시면 훨씬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화 기간은 늦여름서부터 가을, 그리고 키는 한 40cm 정도 이렇게 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포복성으로 크기도 해요. 그래서 포복성으로도 크다 보니까 리틀 레몬과 위치를 살짝 바꿔주셔도 괜찮고, 한번 뭐 이렇게 건강하게 위로 올려서 그 리틀 레몬 뒤쪽에 심어 주셔도, 그리고 사이사이 심어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연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한성 온도는 영하 한 20도 정도 되니까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월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조하고 배수가 좋은 토양 선호하고, 이제 번식 방법은 봄에 포기 나누기, 여름에는 삽목인데 봄에 포기 나누기를 하시는데, 보통 세력이 좋아진 상태에서 포기 나누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세력이 약할 때 뭐 빨리 막 늘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포기 나누기를 하다 보면 이제 죽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세력이 좋아졌을 때 2, 3년에 한 번 정도 포기 나누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재 간격을 한 40cm에서 50cm 정도 식재해 주시면 훨씬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서 해주는 역할들도 그 꽃뿐만이 아니라 자주색 잎 자체가 굉장히 이쁜 그런 숙군초잖아요. 그래서 리틀 레몬처럼 밝은 노란색 꽃 함께 심으면 낮은 위치에서도 색의 중심을 확실히 잡아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마른 꽃대를 남겨두면 서리가 내려앉는 둥근 꽃대까지 감상할 수 있거든요. 서리가 내리면 약간 은빛의 그런 서리들이 살짝 내리잖아요. 그런 모습들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외성 목수국 보보를 저희들이 한번 배치를 해 봤거든요. 외성 목수국 보보 배치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외성 목수국 보보가 뒤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뒤쪽에서 딱 이렇게 자리를 잡아줘서 내 화단에서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그런 건 아무래도 나무들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니까 내 정원에서 훨씬 더 무게감이 있고 그 중량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목수국을 한번 그 역할을 한번 하라고 보보를 심어 봤는데, 외성 목수국 보보 같은 경우는 작은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작은 나무 전체에 그냥 꽃송이가 덮을 만큼 꽃이 풍성하게 피는 목수국이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깨끗한 흰색으로 피었다가 계절이 깊어지면 은은한 분홍색 빛이 더해지는데, 사실은 이제 목수국 보보 같은 경우도 뭐 3월 달에 전지하다 보면 꽃이 좀 일찍 피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이렇게 전지를 하시면 지금부터 이렇게 꽃이 피어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장마가 지나고 지금부터 꽃이 피어나가기 시작해서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수국 보보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목수국 보보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그 지금 이렇게 꽃이 피었죠. 피었는데 아직 피지 않는 가지들은 지금 아직 꽃대는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목수국 같은 경우는 항상 영양만 어느 정도 채워지면 꽃은 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보의 특징이죠. 보보의 특징 같은 경우는 키가 외성으로 크는데 1m 이내로 크니까 우리 구독자님 병원에서 한번 키를 낮게 키워서 한 1m에서 1m 20 정도로 키워서 한번 내 정원에서 한번 보보를 많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개화 시기는 이제 목수국 같은 경우는 사실 초여름서부터 뭐 늦가을까지도 피게 할 수 있잖아요, 전지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개화식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꽃 색깔은 흰색에서 분홍색으로 물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여름에 6월 달에 개화하는 애들은 이 분홍색으로 물들기 전에 이제 꽃들이 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8월 말 정도에 이렇게 개화를 시켜주면 가을이 되면서 분홍색 꽃까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쁘게 볼 수 있고요. 키는 한 5cm에서 1m 사이로 크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폭도 1m 정도 벌어지니까 그 정도 간격을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어린애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린애들이라고 해서 너무 바짝바짝 붙여 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목수국들은 금방 세력이 좋아지니까 1m 정도 간격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정도 간격을 유지해 주고 심으시면 훨씬 더 내 정원에서 아름답게 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원에서 하는 역할이 있죠. 보보가 정원에서 하는 역할은 잡목하고 수컷초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좀 작은 목수국이다 보니까 존재감 있고 이렇게 막 뒤에서 이렇게 크고 이러진 않지만, 작은 목수국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작은 수꾼초들, 야생화들이랑 같이 자연스럽게 어울려지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리틀 레몬의 노란색과 흑공의 비름의 자주색과 와인색, 그리고 뒤에는 모닝라이트를 세워두면 모닝라이트의 약간 은빛의 잎과 그다음에 꽃이 피었을 때 그 느낌, 그런 것들이 너무 잘 어울려서 함께 심어주시면 훨씬 더 중심도 잡아주고 잘 어울리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외성수국으로 육종이 되다 보니까 작은 수영에 꽃을 많이 피는 품종으로 이렇게 육종이 돼 있어요. 그리고 키가 작다 보니까 대가 좀 짱짱한 부분이 있어요. 키가 작아서 대가 짱짱해서 잘 쓰러지지 않으니까, 정원이 크지 않는 정원이라면 한번 목수국 보보로 이렇게 목수국의 매력을 마음껏 한번 뽐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린 나이트죠. 모닝 나이트죠. 모닝 나이트가 저희가 약간 은빛도 돌고 그다음에 꽃도 이쁘고 해서 같이 한번 심어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린 나이트 같은 경우는 약간 은빛의 잎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비메탈을 이렇게 심으셔도 괜찮아요. 헤비메탈을 심으셔도 괜찮은데, 헤비메탈은 또 가을에 또 잎 자체가 또 색깔이 좀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은빛의 잎을 유지하게끔 이렇게 한번 정원에서 저희가 레시피로 구성해 봤기 때문에, 모닝 나이트로 했고, 은빛의 느낌을 더 받고 싶다라고 하면 헤비메탈로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닝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키 자체가 1.2에서 1.8m 정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보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딱 하는데 이렇게 자연미가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그럼 뇌 정원이 좀 인위적인 느낌이 사라지고 자연적인 느낌이 들어가서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모닝 라이트 한 포기만 이렇게 심어놔도 내 정원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정원, 인위적인 정원이 아니라 자연미가 갖춰지는 정원을 만들 수 있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한성 온도는 영하 29도 정도, 키는 1.2에서 1.8m 정도까지 크고 폭도 75cm에서 한 1m까지 벌어지니까 그 정도 간격은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양지에 심어 주시면 좋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고 그 물은 그렇게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번식 방법으로는 봄에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번식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관리 방법으로는 이제 겨울에도 사실 잎을 그대로 놔두는 게 많아요. 그린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린라이트나 모닝라이트는 꽃대 자체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눈이 온다거나 그럴 때 그리고 햇빛이 비친다거나 그럴 때 멀리서 보면 은빛의 잎으로 겨울에도 감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꽃대를 자르지 않다가 봄에 잘라주는 걸로 이렇게 밑동을 봄에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화단 가장 뒤쪽의 배경과 이렇게 수직선을 담당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원이 너무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들만 있으면 좀 정원이 뭔가 모르게 밸런스가 안 맞아 보이거든요. 그럴 때 수직에 선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로 모닝라이트 심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이제 정원은 마음에 드세요? 이런 정원들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번 딱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은 게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그 작은 색감의 배치, 와인빛과 노란빛과 그다음에 화이트 그리고 은빛의 느낌을 정리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멈춰 놓고 주변에 옆에 써져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뒤쪽에는 뭐가 있고 중간층에는 뭐가 있고 앞쪽에는 뭐가 이렇게 심겨져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번 따라서 이렇게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항상 오바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시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 봤는데 벌써 시간이 18분인데 이제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 들어가는 구성은 그 모직라이트 한 포트, 내가 보본 목수 한 포트, 그다음에 흑콩의 비름 세 포트, 미역치 리틀레몬 다섯 포트에서 10포트로 구성해 봤으니까 한번 이 10포트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패키지는 저희가 가을 햇살이 타오르는 붉은 노을 정원이라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가을 햇살이 타오르는 붉은 노을 정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딱 보면 정말 느낌이 어떠세요? 그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나요? 햇살에 진짜 타오르는 붉은 노을 정원처럼 아름답게 저희가 만든다고 만들어 봤는데 한번 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단 크기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화단이냐면요. 약 3m에서 2m 정도 되는 중간 크기의 화단. 그리고 이 식물집도 그래서 약간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약간 키들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햇볕이 들면서 뒤쪽은 촉촉하고 앞쪽은 물 빠짐이 좋은 하단이 적합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배수가 잘 되는 땅이면 괜찮습니다. 그냥 배수가 잘 되는 땅이면 괜찮다라는 말이고 노란 불꽃처럼 이제 파이어웍스가 뒤를 쫙 이렇게 받쳐주고 있잖아요. 파이어웍스가 뒤를 쫙 이렇게 받쳐주고 붉게 물드는 퍼플폴, 퍼플폴 같은 경우도 이제 가을이 되면 꽃도 이쁘지만 잎의 색감도 바뀌잖아요. 잎의 색감도 바뀌어서 그 파이어웍스와 퍼플폴로 뒤를 딱 잡아주고 보랏빛 버베나와 세 가지 꽁해비름을 다 넣었어요. 세 가지 꽁해비름을 넣어서 층층이 배치하는 그런 가을 정원 한번 구성해 봤거든요. 여름에는 보라색과 분홍색이 가볍게 피고 가을에는 황금색과 와인색, 그다음에 구릿빛이 깊어져서 계절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파이어웍스고 이렇게 보이시죠? 파이어웍스도 보이고 저기 퍼플폴도 보이고 꽁해비름들이 이렇게 있죠. 오톰 파이어, 오톰 조이, 그다음에 맨 앞에는 흑궁의 비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내 정원에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흑궁의 비름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흑궁의 비름 따로 소개를 안 하고 흑궁의 비름 같은 경우 이렇게 약간 포복성으로 키우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포트 물론 포트 안에서 더 그렇지만 정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잡기도 하겠지만 포트 안에서는 이렇게 약간 포복성으로 크고 정원에서는 그래도 좀 잡아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톰 조이 저희가 이제 오톰 조이와 오톰 파이어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톰 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잎 자체가 굉장히 두툼하게 잎이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툼하게 잎이 올라와서 그 오톰 조이 같은 경우는 사실 내 정원에서 그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선을 잡아주는 부분 위로 선을 잡아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연한 초록색 빛으로 시작을 해서 분홍색, 진한 장밋빛 그리고 구릿빛과 갈색까지도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꽃이 피고 끝나는 모습이 아니라 가을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색으로 보여주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꽁해비름 같은 경우는 내 정원에서 정말 심어 놔야 괜찮은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오톰 조이오와 오톰 파이어가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식물이니까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톰 조이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9월 정도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꽃이 피기 시작하고 키는 한 46cm 정도 이렇게 커요. 그다음에 폭도 한 45cm 정도 이렇게 벌어지고 내한성 온도는 영하 40도니까 전국 어디서나 월동 걱정 없고 좀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크니까 그런 곳에서도 잘 크니까 기억해 주시고 배수가 좋은 토양에 꼭 심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번식 방법으로는 봄에 폭이 나는 걸 통해서 번식하시면 굉장히 좋고 식재 간격도 한 40cm 정도 띄워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화단 앞쪽과 진간층 사이에서 이게 넓고 넓은 꽃판을 만들어 주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가을철 벌과 나비에게 꽃과 꿀을 제공해 주는 밀원 식물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톤 파이어죠. 오톤 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단하게 올라오는 줄기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단단하게 올라오는 줄기에서 이제 꽃 색깔 자체도 굉장히 진한 그런 청록빛에서 분홍색으로 그리고 다시 깊은 붉은색과 청동빛으로 변해가니까 처음에는 오톰 조이와 오톰 파이어가 좀 비슷한 색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톰 파이어가 가면서 이렇게 점점 더 진하게 나오니까 좀 더 진한 색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오톰 파이어를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가을에 작은 불씨가 점점 짙어지는 듯한 그런 그 붉은색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붉은색을 보여주니까 내 정원에서 붉은색의 그 오톰 그 꼬개비름을 심더라고 하면 오톰 파이어, 핑크빛을 심고 싶다라고 하면 오톰 조이를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화기형 같은 경우도 8월에서 9월, 그 다음에 키는 한 60cm 정도 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하는 내한성 온도는 영하 40도, 그리고 배수가 좋은 흙에 심어주시면 좋고, 이제 식재 간격 같은 경우는 한 40cm 정도 이렇게 작은 식물이라고 해서 너무 이제 가까이 심으시면 안 되고 작은 식물이어도 꼭 그 식재 간격은 유지해주고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봄꽃을 심어놓은 것도 사실 좋아요. 그러면 봄에는 봄꽃을 봐서 좋고 여름에는 이런 오토파이어를 봐서 좋으니까 그 식재 간격은 한 40cm 정도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붉은 가을꽃을 낮은 높이에서 보여주는 중간층 식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가을꽃들이 키가 큰 애들이 많은데 적당한 크기의 중간층을 잡아주니까 좋고 퍼플폴에 붉은 단풍과 함께 심어 놓으면 아래쪽에 꽃색과 뒤쪽에 잎색이 함께 어우러져서 너무 이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연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역치죠. 미역치 파이어웍스.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건 단가 대비 이렇게 택배 쌌을 때 가성비가 안 나오는 식물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키를 보시면 거의 지금도 현재 1m가 넘잖아요. 근데 1m가 넘는데 가격이 저렴한 가격이다 보니까 이게 택배를 쌌을 때 택배 박스가 굉장히 큰 박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주의 정원에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식물 중에 하나가 이 미역치 파이어웍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연주의 정원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미역치 파이어웍스 한번 심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역치 파이어웍스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색 곱게 올라오는 줄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방으로 이제 노란색들이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노란색들이 피어나와서 정말 밤하늘에 불꽃놀이를 닮았다고 해서 파이어웍스라고 하는데 밤하늘에 노란색 불꽃놀이처럼 정말 아름다운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9월과 10월 그리고 가을 정원이 조금씩 차분해질 때 훨씬 더 선명한 노란색을 만들어줘서 존재감 있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화 시기는 9월서부터 한 10월 그리고 뭐 늦게까지 11월까지 가기도 하고요. 이제 키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한 1m 정도 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1m 좀 더 크기도 하고 하니까 그 좀 정원을 식재하실 때는 뒤쪽에 글라스들과도 같이 심어주시면 훨씬 이쁜 그런 식물이고요. 내한성 온도는 영하 34도 그리고 식재 위치는 양지 그리고 토양은 촉촉한 토양 그리고 번식 방법 포기 나누기 식재 간격은 아까 60cm 정도 식재 간격을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을 하단에 노란색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수직선을 잡아주는 거죠. 수직선을 잡아주다 보니까 훨씬 더 내 정원에서 아름다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버베나 하스타타인데요. 버베나 하스타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그 굉장히 꽃이
굉장히 아름답죠. 조그마한 꽃이 이렇게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것들이 많이 피어 있는데 점점점 이렇게 그 보라색이 점점점 이렇게 넓어지면서 올라오거든요. 그 모습 자체도 굉장히 신비하고 아름다운 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느다란 이렇게 줄기마다 이렇게 보라색 꽃들이 이렇게 다 맺혀 있잖아요. 그래서 연필처럼 길고 가느다란 꽃들을 만들기 때문에 작은 꽃들이 아래에서 위로 차례차례 이렇게 피어나니까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포기를 심어도 시야를 완전히 막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를 딱 가리고 있는데 저 얼굴을 완전히 가리진 않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가리지 않고 꽃 사이로 뒤쪽 식물들까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화 시기는 7월에서 9월인데 뭐 잘라주면 조금 더 개화 기간을 연장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는 한 60cm에서 한 80cm까지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는 한 1m까지 크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정원에서 1m까지도 키울 수 있으니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폭은 한 30에서 한 50cm 정도. 그래서 식재 간격은 한 40cm 정도, 40에서 60cm 정도 식재 간격을 주시면 좋고, 내한성 온도는 영하 40도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름도 잘 버티는 식물이니까 한번 내 정원에서 자연주의 정원에서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꽃을 볼 수 있는 곳, 버베나 아스타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식물은 퍼플폴이죠. 퍼플폴도 이제는 퍼플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구독자님 많이 하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퍼플폴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 봄과 여름 사이에 곱게 올라오는 초록색 그 잎을 보여주고 가을에는 그 아름다운 그런 식물들이죠. 가을이 시작되면 잎 전체가 굉장히 이제 붉게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붉은색과 자주색 잎으로 변해가니까 굉장히 내 정원에서 단풍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식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로 연한 분홍빛 꽃이 이렇게 피거든요. 꽃까지 피면은 정말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가 퍼플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라스 좋아하시는 분들 퍼플폴은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플폴 내 정원에서 한번 바꿔서 연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퍼플볼의 특징은 이제 여름에서 초가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8월에서부터 10월 사이에 개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는 1m 50 정도 큰 그런 식물이고 폭도 한 1m까지 벌어지니까 식재 간격도 1m 정도 해서 식재 간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한성 온도는 한 25도 정도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배수가 좋은 흙에 심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포기 나누기로 삽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정원에서 딱 보면 퍼플톤 같은 경우는 가을 정원의 어떤 중심주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 정원에서 그 높은 배경과 강한 단풍색을 만들어줘서 그 그라스지만 나무처럼 이렇게 수직 선도 잡아주고 굉장히 존재감 있는 그런 걸로 변해요. 그래서 이제 봄, 여름에 하는 퍼플폴의 역할은 좀 자연스러움을 내 정원에서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그래서 봄, 여름에도 사실 꼭 필요한 그런 식물 중에 하나고 가을이 되면 더욱 존재감이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희가 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퍼플폴 같은 이 화분 같은 경우는 퍼플폴을 저희가 중심으로 해서 퍼플폴을 한 포트, 그리고 미역지 파이어웍스 세 포트, 버베나스타타 세 포트, 큰꽁의 비름 두 포트, 오텀조이 두 포트, 흑꽁의 비름 세 포트에서 총 14포트를 한번 구성을 해봤거든요. 이런 정원들도 한번 내 정원에서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타오르는 붉은 노을 정원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갯빛 아래 피어난 가을 꽃정원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이건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저희 피디님이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쁜 꽃인데요. 그 이쁜 건 안개나무들이죠. 안개나무들인데 사실 안개나무 영레이디와 안개나무 릴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꽃 피는 시기를 맞출 수 있는데 사실 안개나무 영레이디 같은 경우는 꽃이 한 번 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피잖아요. 한 3번 정도 이렇게 핀다라고 보시면 돼서 가을 이렇게 식물들하고도 잘 어울리는데 안개나무 릴라는 좀 꽃 피는 시기가 이제 봄과 여름 사이에 이때 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꽃 피는 시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안개나무 영레이를 사실 두 줄을 이제 양쪽으로 심으셔도 괜찮고 안개나무 릴라를 저기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안개나무 릴라가 또 안개나무 중에서 단풍이 가장 이쁜 나무잖아요. 그래서 안개나무 릴라를 통해서 가을 단풍도 보라고 저희가 저렇게 구성을 해봤는데 근데 나는 그래도 꽃이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레이드를 두 줄을 심는 것도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제 가을 정원을 잘 어울리게끔 안개나무 릴라도 한번 이렇게 구성해봤고요. 그 다음에 플록스 중에 나타샤와 미스린 가드를 한번 이렇게 넣어봤어요. 키가 큰 나타샤와 미스린 가드를 넣고 그 다음에 추명국 핑크색과 러폴드 소환이라는 흰색과
그 노란색이 어울리면서 뒤쪽은 또 보라색이 숨어 있어서 흰색과 노란색, 보라색이 어우러지는 러펄드 소환을 같이 이렇게 연출해 봤고요. 그 앞쪽으로는 이제 오렌지 구절초와 이제 오렌지 구절초를 심어 봤고 플럭스 앞에는 그다음에 공작 아스타를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오렌지 구절초도 작게 크는 식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좀 봄의 전지를 통해서 이렇게 좀 키를 좀 낮춰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구절초 같은 경우는 한 5월 말 정도 하면 잘라주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5월 말이 돼도 구절초들이 많이 이렇게 커요. 커서 올라오는데 저희 아내는 그걸 자르기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안 자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기에 얘가 주인공은 아니다. 다른 식물들이 주인공이 되게끔 구절초를 그 전정을 해서 키를 낮춰줘야 다른 주인공의 식물들이 보이고 구절초도 가을에 훨씬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으니까 전정을 해 주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5월 말 정도 되면 구절초라든가 이런 것들, 아스타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전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갯빛 아래 피어난 가을 꽃정원은 인제 정원은 이제 좀 큰 정원으로 한번 저희가 구성해 봤어요. 6 미터에 4 미터 정도 되는 정원에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6 미터에서 4 미터 정도 되는 이런 정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정원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나무도 두 주나 들어가 나무가 두 주나 들어가 있고 투명국 이렇게 야생화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안개나무로 중심을 잡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개나무의 꽃구름으로 여름을 시작해서 플록스와 추명국 그리고 아스타와 구절초가 가을까지 꽃을 이어가는 중형 정원용 사계절 패키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밝은이죠. 밝은 색의 녹색의 느낌과 자주색의 잎 그리고 흰색과 분홍색 그리고 오렌지색 꽃이 층층이 이어져 있어서 한 계절에만 아름다운 화단이 아니라 그냥 사계절 내내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 듯한 느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이사이에 봄꽃들도 심어주면 봄에도 아름다우니까 봄꽃들도 심어주는 것도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키가 작은 순서 흐름 보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쑥 이렇게 키가 작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앞쪽에는 이제 공자가스타 베이비 핑크를 앞쪽에 심어 주시고 구절초 오렌지 그다음에 플록스 나타샤 그다음에 추명국 핑크 분재국과 백봉 그다음에 러폴드 소환 플록스 미스링가드 안개나무 릴라 그다음에 안개나무 영레이디 키 순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쑥 이렇게 이어가서 내 정원에서 높이를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내 정원을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한 가지 방법인 것 같고요. 이 정원 레시피에 들어가는 식물들을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아스타 베이비 핑크입니다. 아스타 핑크라고 안 하고 베이비 핑크라고 한 이름이 있겠죠. 연유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베이비하고에 대한 뭔가 귀여운 듯한 느낌 그리고 좀 여리여리한 느낌 그다음에 약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핑크색인데 좀 톤 다운된 핑크여서 굉장히 좀 우아하고 좀 고급스러운 핑크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분홍의 꽃잎이 이렇게 막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겹꽃이죠. 그래서 작은 폰폰처럼 동그란 꽃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한두 송이가 아니라 식물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꽃들을 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잎 자체가 지금 이 포트에서도 꽃대를 잡고 있는 게 지금 뭐 한 10송이 이상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내 정원에 성장을 하면 굉장히 많은 꽃대를 잡고 있는 그런 식물이고요. 그리고 늦여름 화단 앞쪽을 밝게 박혀줄 수 있는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꽃이 풍성하게 피니까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단과 뭐 중형 화단 그리고 화분으로 심어서 테라스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꽃색은 저희가 정리하기가 베이비 핑크니까 좀 연한 핑크, 톤 다운된 핑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화는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핀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한성 온도 같은 경우는 한 29도 정도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식재 위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그 양지 쪽에 심어 주시면 좋고 방근을 양지가 훨씬 좋습니다. 양지에서 반양지 정도 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기 나눔기를 통해서 번식하니까 포기 나눔기로 번식해 보시면 좋고요. 화단 가장자리나 키큰 스kun지 앞에 심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렌지 구절초죠. 오렌지 구절초 같은 경우도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은 이제 구절초 중에서도 중간 정도 시기에 피는 구절초라고 보시면 돼요. 흰색의 구절초가 먼저 피고 이제 빨간색의 구절초가 맨 마지막에 피잖아요. 그럼 그 사이사이에 이제 핑크색도 피고
오렌지색도 피고 하기 때문에 한 9월 말 정도에서 10월 초 정도 이렇게 피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을 정원에서 또 구절초가 없으면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구절초의 단장한 꽃 모양, 그리고 따뜻한 오렌지빛이 더해져서 햇살을 머금은 작은 국화꽃처럼 피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키가 낮아서 화단 앞쪽에 여러 포기를 심으면 가을에 밝은 오렌지색 꽃밭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화 시기는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서부터 11월까지 이렇게 피니까 굉장히 그 시기를 밝혀줄 수 있는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 40cm 정도 내외를 큰다라고 보시면 되고, 폭도 한 40cm 정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 병원에서 꼭 30cm 정도 식계 간격 유지해 주시면 좋고요. 식계 위치는 양지에 심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식물은 플록스 나타샤입니다. 나타샤도 저희가 여러 번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많은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 플록스 같은 경우도 꽃 모양 자체가 이렇게 피는데, 꽃이 이제 질 것 같다 그러면 한 번 더 잘라주면 가을에 또 재개화를 하니까, 질 것 같으면 한번 잘라주셔서 가을 재개화를 유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타사도 흰색의 꽃에 어떤 분홍색의 줄무늬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줄무늬가 좀 인위적인 줄무늬가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줄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이쁘고요. 꽃들도 한 송이만 피는 게 아니라 같이 피잖아요. 근데 한 송이 한 송이는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덩어리로 펴요. 덩어리로 피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런 꽃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존재감으로 따지면 뭐 수국 존재감 못지않는 야생화지만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화 시기 같은 경우는 6월서부터 10월 말까지도 이렇게 피니까, 그 계속해서 꽃을 잘라주면 또 꽃이 오니까 염려 없이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키는 한 60cm에서 한 80cm 정도 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한성은 영하 40도, 그리고 양지 비옥하지만 촉촉한 땅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식재 간격은 40cm 정도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꽃과 흰색을 이렇게 한 번에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플록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름에도 강하고 가을에도 강한 그런 대표적인 식물 중에 후룩스가 들어가니까 여름과 가을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식물로 한번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투명국 핑크죠. 투명국 같은 경우는 사실 가을에 없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식물 중에 하나가 투명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화라고도 하는 그런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의 꽃이 피는 그런 투명국인데요. 한번 내 정원에서 심어서 갖고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느다란 꽃대가 굉장히 가느다잖아요. 이렇게 가느다란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 위에서 맑은 분홍색 꽃이 딱 이렇게 필 때 하나, 둘, 셋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막 50송이, 100송이 보잖아요. 한 주에서도. 그러니까 그때 그 투명국의 느낌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 왜 투명국이 있어야 되는지 그 존재감을 알 수 있는 그런 꽃이거든요. 한번 심어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화 시기는 이 핑크 같은 경우는 한 9월부터 한 11월, 10월, 9월부터 10월 정도 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는 한 45cm에서 70cm, 80cm까지도 크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크니까 뭐 내정원에서 너무 앞쪽은 아니고 약간 뒤쪽에 중간 정도 위치에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기 바른 곳 반양지 정도 심어주시면 좋고, 버식은 포기 나누기로, 그리고 식재 간격은 45cm 정도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낮은 구절초와 높은 안개나무 사이에서 중간 높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그러니까 뭐 좀 키가 작은 식물과 키가 큰 식물이 있어 버리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어주는 그런 식물로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들을 이어주는 그런 꽃들이 있으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분재국과 백봉이죠. 사실 백봉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굉장히 귀한 식물 중에 하나죠. 분재국화라고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꽃인데, 처음에 필 때는 이 색깔이 안 나옵니다. 그 처음에 필 때 분재국화 보시면 이제 흰색처럼 피어요. 그래서 그 꽃이 잘못 왔나 봐요 이러시는데, 좀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가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흰색으로 변해서 색이 변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깊어지면 이제 이 가지가지마다 이렇게 꽃에 이렇게 국화꽃들이 피잖아요. 근데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게 가을이 무르익어 갈수록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특별한 매력을 더 이렇게 뽐내거든요. 그러니까 꽃이 처음에 피면서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시간이 들어가면서 무르익어 가면서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도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식물이고요. 그리고 이 줄기 자체가 점점 목질화돼 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쟁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작은 나무처럼 이렇게 수영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재국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그 목질화 시켜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개화 시기는 9월서부터 11월, 그다음에 가장 개화식으로 이쁠 때는 10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는 한 50cm에서 80cm까지 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심이라고 하죠. 적심하고 전쟁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폭도 굉장히 넓게도 키울 수 있습니다. 한 80cm도 키울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꼭 이거 내한성 온도가 조금 한 18도 정도니까 좀 추운 곳에서는 이게 왕개라든가 이런 걸로 멀칭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4월에서 6월에 적심을 통해서 수영을 조절해 주시면 훨씬 이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꽃이 없는 계절에 작은 관목 같은 수영을 만들어서 굉장히 이쁘고 가을에도 수많은 장꽃들을 피워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원에서 중간층을 잡아주는 그런 식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기가 목질화돼 가니까 작은 나무 형태로 가꿀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초형국 러폴드 소환인데, 이 러폴드 소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한 품종이죠. 품종 자체가 귀하다 보니까 뭐 좀 세력은 좀 약해도 땅에 심었을 때 훨씬 더 이쁘게 피는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폴드 소환의 가장 큰 매력은 흰색과 노란색 꽃술이 보이는 그런 모습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게 되면 그 뒷면에 나타내는 청보라색이 나타나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요. 그래서 흰 백조가 날개를 이렇게 폈다 접었다 하는 것처럼 꽃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색을 보여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초여름부터 이렇게 좀 늦여름부터죠. 늦여름부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서 가을까지도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화 시기가 7월부터 한 10월 정도라고 보시면 굉장히 좋고, 그다음 키는 한 50cm에서부터 1m까지도 크거든요. 꽃대가 쭉 올라오기 때문에 1m까지도 올라오니까 내 정원에서 위치를 잡아 주실 때 좀 뒤쪽에 잡아 주시면 좋고, 내한성 온도는 얘가 한 20도 정도 내한성 온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지에서 방근을, 그리고 그 음지에 심어 주시면 꽃이 잘 개화 안 되는 거 아시죠? 주명국은. 그래서 꼭 양지에서 반양지 정도 심어 주시면 좋고요. 번식 방법은 포기나는 흙을 통해서 봄에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식재 간격은 50cm 정도 유지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한번 내정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순백의 미스린 가드 또 빼면 아쉽잖아요. 이 미스린 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꽃을 연출하고 있는데, 흰색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화가 계속 이루어져요. 그리고 지금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보면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꽃이 또 올라오는 것들이 보일까요? 특별하게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서도 꽃몽우리들이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화 기간도 긴 그런 식물이고, 꽃이 다 지고 나면 잘라주면 또 2차 개화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만들어 가시면 좋은데요. 키가 약간 크죠. 90cm 정도 이렇게 크는 품종이다 보니까 화단 뒤쪽에 이렇게 심어주시면 좋고, 흰색의 순백색, 그리고 화단 중심에서 약간 뒤쪽 키는 크니까, 그리고 햇빛이나 그 반근 반양지 정도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로 보시면 좋고요. 봄에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여름에도 굉장히 강하고 가을에도 이쁘고 겨울도 굉장히 잘 나는 식물. 그래서 여름과 겨울을 다 잘 나는 식물이니까 한번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꽃은 이제 초여름부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전지를 통해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는 90cm 정도, 내한성 온도는 영하 30도, 그다음에 양지에서 방근을, 그러면 비옥한 토양 좋아하고요.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안개나무 릴라를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안개나무 릴라 같은 경우는 약간 자엽의 느낌이거든요. 처음에 자엽 느낌의 안개나무 릴라가 그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좀 불편해서 그런데, 햇볕을 안 받는 곳은 이렇게 녹색이 보이는데 햇볕을 잘 받는 부분은 이렇게 와인색의 느낌의 그 안개나무고요. 이런 자엽 안개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안개꽃이 필 때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데, 이 안개나무 릴라 같은 경우는 키가 작게 커요. 1m에서 1m 50밖에 안 크는 그런 컴팩트한 수영을 만드는 식물인데, 잎 자체가 굉장히 와인색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데, 가을 단풍도 굉장히 이쁩니다. 가을 단풍도 이뻐서 내정원에서 심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안개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화 시기는 여름에 꽃은 피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높이는 약 1m에서 1m 20, 그리고 폭도 한 1m에서 1m 20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식재 간격도 1m에서 1m 20 정도 띄워 주시면 좋고요. 내한성 온도는 영하 25도 정도, 그리고 양지 반양지를 좋아하고 배수가 좋은 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안개나무는 삽목이 잘 안 돼서 사실은 번식이 쉽지 않아요. 번식이 쉽지 않아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안개나무가 좀 우리나라에서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전량 수입이다 보니까 삽목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배양에서 이렇게 키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삽목은 잘 안 된다라는 것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원에서도 역할에 해주는 역할이, 꽃이 없을 때도 굉장히 저 와인빛 자주색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 정원에서 내 정원을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내 정원에서 좀 자연스러움을 만들어주고, 녹색에만 있을 때도 저 와인빛이 있어서 내 정원에 항상 내 정원을 우아하게 만들어주고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 정원에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그리고 봄부터죠. 사실은 봄부터 와인색이 있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내 정원을 아름답게 수놓아주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안개나무 영레이디 같은 경우는, 또 영레이디도 명불허전이잖아요. 영레이디 정말 그 꽃이 수시로 오잖아요. 너무 수시로 와서 영레이디 같은 경우도 내 정원에서 주인공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가 영레이디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초여름부터 꽃이 맺히기 시작하는데, 꽃이 한 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1년 내내 피는 것 같아."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희 집에 있는 안개나무도 6 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꽃이 피어 있어서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쟤는 꽃이 언제 져?"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면 제가 살짝살짝 잘라 주는데, 핀 것들은 근데 계속 피어 있으니까 1년 내내 피는 것처럼도 보인다고 하는데, 한 1 년에 한 3번 정도 개화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년에 3번 정도 개화를 하는데, 계속해서 꽃을 볼 수 있는 연한 핑크빛의 솜사탕, 연한 핑크빛의 솜사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으니까 내 정원에서 한번 연주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가 안개나무 중에서도 영레이드가 그렇게 킹크는 아니에요. 릴라보다는 크지만 한 1m 80 정도 크는 나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m 80에서 2m 정도 크는 나무라고 보시면 돼서 내 정원에서 한번 높이를 생각해서 한번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한성도 영하 34도, 그리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심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건조 적응성도 활착이 되고 나면 웬만한 건조에도 강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리고 꽃을 본 목적이라면 꽃이 질 때마다 빨리빨리 따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나무를 키우기 위한 조건이라면 아예 꽃을 안 피우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속성수처럼 빨리 클 수 있는데, 꽃을 많이 피다 보니까 키가 좀 적게 천천히 자라지만 그래도 땅에 심어 있을 때는 훨씬 키가 빨리 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속성수니까 한번 내 정원에서 잘 가꿔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했는데, 예, 안갯빛 아래 피어난 가을 정원 패키지는 안개나무 영레이디 한 주, 그다음에 릴라 한 주, 러폴드 소환 3 주, 추명국 핑크 5 포트, 나타샤 5 포트, 미스링 가든 3 포트, 구절초 7 포트, 베이비 핑크 7 포트, 분재국화 3 포트로 이렇게 구성을 해 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총 35 주로 구성을 해 봤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이렇게 레시피로 이렇게 그려 놓은 것들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내 정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 응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그려준 레시피들 한번 더 그려 보고 싶다, 내 정원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레시피도 이렇게 제가 해 놨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나님이 "정원 초보라 패키지 너무 유익해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고수들이 많아요. 고수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레시피 그리는 게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초보 정원 가드너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레시피를 한번 그려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 봤는데 쪼끔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쁘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다 보니까 최대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현실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살짝 시기들이 안 맞을 수는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독자님들 여름에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항상 행복하게 이렇게 가드닝 생활 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